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흥선대원군 이후에 나오는 그 조약들. 너무 많아, 조약들이. 그죠? 그렇지만 이 또 조약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약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전 시간에 그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익현. 자, 이 최익현이 상소를 올립니다. 어떤 상소일까요? 이제 성인이 된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시옵소서. 이거는 치명타입니다. 흥선대원군에게 말이죠. 이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라는 상소를 이 최익현이 올리게 된 것이죠. 자, 이러면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흥선대원군이 힘이 있는데 왜 여기서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때만큼은 아빠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20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들도 한번 잘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그래, 내가 그냥 물러나 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건 간에요. 이제 드디어 고종의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흥선대원군 때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밀고 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고종이 이제 직접 친정을 하는 이 시기가 되니까 박규수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관찰사로서 이 평양 군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바로 그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던 그 사람, 바로 박규수. 근데 이 박규수가 지금 통상 개화파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것은 무슨 일이냐? 물론 이제 당시 그 박규수는요, 원래 생각 자체는 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찰사의 역할로서,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물리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너럴 셔머너에 맞서 싸웠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우린 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박규수를 필두로 하는 통상 개화파가 이 고종에게 이제 문호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 좋아, 개화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때 외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일본의 강화도, 바로 운요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말이죠,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와가지고 포를 뻥뻥뻥 쏴댔던 그런 사건. 자, 보세요. 지금 안에서는 통상개화 주장하고 있고 밖에서는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통상개화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상황. 내외에서 지금 다 이렇게 통상개화 주장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고종 정부는요, 드디어 일본과의 수교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수호조규가 되는 것이죠. 이 조약은요, 최초의 근대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입니다. 어쨌건 우리 조선은 이제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 하나를 슬쩍 담궈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의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은 1876년 바로 이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근대적 조약인 이 강화도 조약이 근데 불평등 조약이래요. 왜 불평등이냐고요? 그 조약을 이렇게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해안 측량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해안을 와서 마음대로 측량을 해간다? 말이 돼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군가 더듬어!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 되는 것이죠. 또 있어요. 영사재판권, 이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 막 때려도 일본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지. 왜 일본 사람이 처벌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관세마저 설정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세상이나 말이 돼요? 아니, 일단 당시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그 좋은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산 면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그 가내에서 만든 그 면제품들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통해 가지고 외국 상품에서 이제 좀 가격을 높이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그 힘을 좀 비축해서 우리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세는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세가 없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 가내 수공업자들이 만든 그 제품들은 누가 사겠습니까? 이러면서 완전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약에 최혜국 대우도 없어요. 이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사실 이게 최혜국 대우가 없어야죠. 이건 잘 한 거예요. 이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랑 조약을 맺잖아요. 일본이 우리랑 조약을 맺으면 만약에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어. 그런데 그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는데 일본과 맺은 조약에 없는 유리한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자동으로 그 유리한 조항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는 특혜, 이걸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강화도 조약에 없어요. 최혜국 대우는 강화도 조약에 없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조미소 통상조약 때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지금 이 조약들을 살펴보니까 불평등 조약, 왜 불평등 조약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해안 측량권과 취해법권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고 또 관세마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강화도 조약,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면서 이제 우리는 근대화를 향한 거보를 일단 내딛게 됩니다. 과연 이 근대화의 거보를 비틀거리면서 푹 쓰러질지 아니면 저벅저벅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근대화의 거보, 과연 조선은 어떤 운명을 걷게 될까요? 지금까지 최태성 큰별쌤이었습니다.